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시황맨의 시장 타파가 준비된 시간이죠. 시황맨 블로크 이동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큰 그림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그 북미 정상회담. 자, 이번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이번에는 종전선언이 포함될 것이냐, 예. 그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그렇게 될 경우 그러면 경협주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예, 일단 이제 어저께 청와대에서도 나온 내용들, 그러니까 대변인 통해서 나온 얘기 봤을 때는 종전선언 또는 이제 유사한 형태의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종전선언 자체보다는 사실 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경제적인 부분에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떤 철도 개발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개발이라든가 개성공단 관련된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약에 이제 만들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물론 재료 노출에 따라서 이제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북한 개발 시 얻게 되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반영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련된 남북 경협하고 관련될 수 있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포함돼서 즉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일부라도 해제가 되는 쪽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 일시적인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남북 경협주 중에서 가장 빠르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뭐 북한에서도 관광 관련된 산업, 다음에 이제 철도 개발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초단기 이후의 어떤 흐름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초단기와 단기 어쨌든 다 트레이딩인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우리가 볼 때 건설이라든가 이제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음에 이제 북한에 이제 비료 제공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빠르고 현실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다라면 철도 쪽과 개발 쪽, 그러니까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이쪽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시멘트, 건설 이제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보다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길게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빠르게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군을 좀 길게 보되 그래서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기관들이 관여하는 종목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군들은 단기에 그렇지만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건설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긴 관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월 1일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던 관세 인상 시점이 뒤로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뭐 3월쯤에는 만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거 그냥 좋아지고 있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제 이제 그런 얘기가 증권가에 돌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판정승하는 거 아니냐. 중국의 판정승?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화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까지 제재 풀어주는 쪽에 카드가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강도보다는 미국 쪽에서 상당히 좀 완화된 것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 같고 그 결과물도 그리 나오는 것 같다라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형태가 됐든 그러니까 양국에서 관세를 서로 부과해서 수입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볼 때 이게 불확실성이 계속 길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3월 말 정도 얘기되고 있죠. 3월 말 정도 됐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타협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하향되던 게 좀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전제가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있고 이 부분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를 낮춘 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영된 재료라는 점에서 뭐 또 역시 이제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기업들 실적 대비 지금 우리나라 뭐 예상 실적 대비 퍼 10배까지 올라와서 이게 저평가냐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적이 상향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 이런 부분들이 좀 제거가 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거다. 이미 조정은 다 되어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 있고요. 그 MSCI 신흥국 지수에 중국 A주가 포함될 거다. 근데 이거 발표되는 게 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이 5월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조정하는 그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감안했을 때 한 4월쯤부터는 우리 시장에서 좀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가 중국보다 둔합니다. 어제 중국은 지수가 5.6%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저께 이제 강보합밖에 되지 못했었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어떤 이벤트를 감안했을 때 자금이 나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 차트로 비교 차트 보시면
우리나라가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인데 골든 크로스 나왔네요. 예, 평탄하죠. 그러니까 평탄한데 중국은 갑자기 쭉 치고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일부 자금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자금에 대한 어떤 중국 비중 확대하는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두 번에 거쳐서 총 9조 원까지도 지금 계산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4조 원대 중반, 4조 원대 중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저 자금. 일부 자금이 네네.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자금이. 근데 오늘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생각보다 중국 비중 확대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또 일부에서는 또 제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국 비중 확대 자체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좀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규모만 좀 달라진다라고 보면 당분간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약간 좀 우리가 보통 패시브 자금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성향의 자금이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제법 봄 동안은 발목이 잡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승의 탄력이 좀 제한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보시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1월에 좋았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는 좀 그러니까 매수 탄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은 왜 이런 걸라고 생각하시고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중국에서 자금 유출되는 것들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하세요? 예, 우선 첫 번째는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점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개월 예상 실적 적용했을 때 PER 10배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은 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 조절하는 측면이 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MSCI 변수. 네.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지금은 매수하기 어렵다. 어차피 매도 나와서 싸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뒤로 기다렸다 매수하자라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네. 미중 무역 갈등이 봉합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무역 협상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또 이번 주에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다 외환시장 급등하게 되고 금리를 또 크게 움직이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나갈 때까지는 외환시장 변동성 너무 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환차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일단 대부분의 재료가 노출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매수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발을 빼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큰 줄거리로 본다면 작년도부터 우리 시장 발목 크게 잡았던 게 결국에는 무역 전쟁이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 이슈가 제거가 되고 북미 정상회담 통해서 이제 종전협상으로 가게 돼서 종전선언 나오고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추정치가 하향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다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관망 그 이후에 다시 매수 유지 가능성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나리오가 이제 펼쳐지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좀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코스피에서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시총 상위를 위치하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요즘 들어서 좀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그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총 순위가 거의 한 2단계 정도 예전에 비해서 내려왔고요. 예.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신라젠이 뭐 2위를 차지하고 있긴 하나 3위인 그 CJ ENM과 거의 시총 규모가 800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서 조만간 이거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바이오주들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 바이오주 둘러싸고 너무 루머가 많습니다. 네. 루머 또는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티슈진 실적이 이제 나쁘게 나왔는데 이제 회계 방식을 바꾸면서 나쁘게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닝 쇼크설 돌았는데 실제로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고 네. 한동안도 차바이오 관련돼서 또 그렇죠. 이상한 어떤 루머 돌아서 좀 많이 근데 빠졌잖아요. 결과는 좋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에 두 개는 실적이 실제로 이제 네네. 나쁘게 나왔고, 근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다 반영된 거 아니냐. 네. 나쁜 쪽으로만 몰아가는데 이게 사실 영업 활동에 의한 실적 부진이라기보다는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 또는 회계 방식 전환에 따른 측면이 좀 더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의 악재가 노출됐다라면 오히려 지금 하락이 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연초에 이제 IT가 급등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은 측면이 있는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춰져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낮춰져 있는 실적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식, 회계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나쁘게 나왔을 뿐이라면 기존 효과에서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부진 가능성보다는 이제 매물 소화 이후에 바이오가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전망하고 계신데 그 이동훈 대표의 좀 개인적인 뷰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바이오주를 사고 싶다는 분이 나타난다면 어떤 식으로 조언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바이오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굳이 바이오를 투자를 하겠다라면 해외 쪽에 어떤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수출 네. 비중이 커지고 있는 예를 들면 코어로 티슈진 같은 네네. 기업들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해외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제한적으로 좀 편입해 나가는 정도로 권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뜯어봤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변수들은 시장의 악재보다는 뭐 상승 쪽으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 흐름에 있어서도 지금은 순간적인 관망세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외국인들이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이런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예, 단기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료가 많고요. 이게 재료가 많을 때는 지수는 변동성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신중하게 분할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중성주 쪽에서 순환매,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는 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고, 그다음에 결국 시장이 올라가면 중국 소비 관련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네. 중국 소비주들 이런 거 계속 챙겨 보시면서 모멘텀이 강하고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양호한 종들 중심으로 최대한 참으면서 분할 매수하는 정도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 클로즈업 시간을 진행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맨의 시장 타파, 시황맨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탐나는 주식 2PM이 준비한 시간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